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겨울 대전에서 3살과 1살 된 어린 남매를 폭행한 친부와 의붓 엄마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학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친아버지에게 친권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 재학대 우려도 큽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종아리는 모두 멍투성이, 머리와 다리엔 골절상을 입은 아이들.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에서 30대 친부와 의붓 엄마에게 폭행당한 3살과 1살 배기 남매입니다.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를 입으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혹시 뇌전증이니까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한번 계속 지켜보면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검사 일단. 아이들은 지난달부터 임시로 친모의 품에 맡겨지며 조금씩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은 친부에게 있어 언젠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아빠 밑에 다시 가서 또 맞을까 봐 걱정되고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야 되니까 좀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동학대 등의 경우 친권 상실이 선고될 수 있지만 이는 통상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실제 선고는 어렵습니다. 지난 2021년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84%가량이 원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재학대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화가 됐는지, 아이들 역시도 어떤 변화가 됐는지, 그래서 향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아이들을 때리고 다친 아이의 보험금 3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 의붓 엄마의 2심 형량이 일부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친부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지만 의붓 엄마에 대해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에 다소 제한적으로 개입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형량은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흰색 티셔츠에 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빠르게 뛰어가는 남성. 지난달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27살 A씨의 모습입니다. 검찰이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 확인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바꾸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14일 흉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갔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개학 이튿날인 이달 4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비롯해 다수의 교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 망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규칙안은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비롯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을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에도 국회 도서관의 입법활동 지원 기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회 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규칙안은 부대 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라고 명시해 법사위 세종 이전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해당 규칙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총사업비 협의와 사업자 선정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꽃게 금어비가 해제돼서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90% 이상은 상품성이 없어서 폐기된다고 합니다. 덜 성숙해진 상태에서 잡히기 때문인데 어민들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금어기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 근해에서 밤새 조업을 마치고 폭우로 돌아온 어선이 잡은 꽃게들입니다. 꽃게마다 외형은 큼지막하게 자랐지만 손으로 누르자 단단해야 할 껍질이 물러 푹 들어가거나 아예 부서져 버립니다.
속이 텅 비어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꽃게가 크고 좋은 것 같아도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이 순놈 꽃게 이렇게 까드리는 거. 자, 꽃게는 이런 게 꽃게가 아니잖아요. 100마리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것들이 90마리 이상. 애써 잡았지만 포대에 담아 폐기합니다. 포구 곳곳에는 이렇게 버려진 꽃게들이 산처럼 수북히 쌓였는데 악취와 함께 해안가 오염마저 우려됩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상황으로 현재 8월 20일까지인 2달 금어기 설정이 너무 짧은 게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꽃게는 보통 8월까지 산란기가 지나고 이후 한 달은 탈피를 하고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이때 꽃게잡이가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성장을 위해서 탈피를 하게 됩니다. 탈피한 개체들은 아직 껍질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성분 흡수가 부족해가지고 물른개가 되거든요. 어민들은 아까운 꽃게를 버리기 위해서 잡는 꼴이라며 속이 단단해지는 9월 말까지는 금어기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달 정도만 늦춰서 꽃게를 잡더라도 어민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꽃게를 팔 수도 있고 사 먹는 사람도 좋은 꽃게를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9월 추석 대목을 앞둔 만큼 버릴 건 버리더라도 꽃게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어민 의견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입장차를 고려해 금어기 확대를 포함한 해결책을 검토 중이지만 쉬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권보호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충남교육청에 정교조가 보낸 근조화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28일 김지철 교육감이 SNS 등을 통해 지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충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교원들의 복무관리 만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근조화안을 교육청 주변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전달한 것일 뿐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교육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세종시 31개 초등학교 교감들이 호소문을 발표하며 참여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 공동체가 뜻을 모아 결정한 재량 휴업 등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제재하고 있다며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3년 만에 열리는 대백제전을 앞두고 또다시 태풍과 장마 소식이 들리면서 개최지인 공주와 부여가 비상입니다. 이미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민관이 총동원돼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다시 비가 내리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공주의 대백제전 주 행사장이 될 금강 신관공원 내 미르섬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15,000제곱미터의 행사장 부지가 유실되면서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13년 만에 열리는 대백제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구가 지연되면서 현재 상태로는 손님 맞이가 어렵다는 우려가 큽니다. 봉사단체와 시민 700여 명이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12만 송이를 심는 응급 복구 작업에 나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되면서 축제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꽃묘를 심는 자원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백제전을 앞두고 개최지인 공주와 부여는 이번 주 안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조형물 등 행사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등 개최도시는 이번 대백제전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할 수 있도록 6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대개최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를 서두르고 있지만 주요 행사장의 복구 작업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가을 장마에 이어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날씨가 걱정입니다. 행사의 안전 개최를 위한 비상대책 수립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7월 침수로 공산성과 고마센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복구는 신속히 진행되어 왔고요. 백제전을 맞이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주 행사장은 금강변에서 백제 문화단지로 옮기면서 백제의 전투와 기마, 무예 체험 등 주요 행사가 취소되는 등
벌써부터 행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백제전을 앞두고 수해 피해의 후유증에 가을 장마, 태풍 피해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행사장 배치가 뒤바뀌고 많은 인원을 동원한 행사가 취소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아산시가 탕정면과 모종동, 배방읍 등 관내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9곳을 서류와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균열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모종동의 한 아파트만 전단 철근 없이 지판의 콘크리트 두께 증가를 통해 하중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점이 확인돼 2차 점검 때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점검에서 규명될 전망으로 아산을 포함한 전국 민간 아파트 점검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됩니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며 침체가 이어졌던 대전 아파트 청약 시장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705가구 모집에 48,415건이 접수돼 평균 68.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카포레나와 선화 힐스테이트 등 최근 분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7곳 가운데 4곳이 1순위 마감에 실패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전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 규제도 풀리면서 실거주자뿐 아니라 투자 목적의 가수요까지 몰려 청약 경쟁률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매우 저조해지면서 충남 대부분 시군을 포함해 경제 구조가 취약한 지방은 인구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직속기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는데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대규모 기업 기관 이전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여부겠죠. 서울방송센터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감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인구 감소 위험 지방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충남 10개 시군은 아예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해법을 찾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대통령실 직속기관이 국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대규모 지역 이전을 서둘러 진행하고 아울러 대기업을 포함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국가 차원의 방안을 수립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인구 소멸에 대한 자구책을 세울 수 있게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세금 체계도 지방에 더 많이 할당되도록 바꾸고 정부 사업 위주로 편성된 각 시도 예산 구조도 자율권을 갖도록 개편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방자치 관한 법률을 완전히 개정을 해서 자치 조직 재정권 이런 걸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제도적으로 지방발전을 뒷받침하게 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적용해 2차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을 근거로 지방마다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과감한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등 행정적 특혜도 적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 이전도 촉진할 방침입니다. 지방 스스로가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 스스로에 적합한 특화 정책을 발굴하도록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분권형의 정부 대개조 계획입니다. 다만 엄청난 예산과 혜택, 정부의 권한 이양이 맞물려 있어 속도감 있게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인 만큼 대책 마련이 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육상연맹에 낸 기부금을 놓고 시민단체와 도시공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없이 올해 대전육상연맹에 4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 지원에 책임을 다한 것이었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 변호사 의견서까지 받았다며 마치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공사 명예를 훼손한 점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관내 기업 2곳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상생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과 기업 관계자들은 행정과 기업은 상생의 동반자라며 뜻을 같이 했고 논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지역 구매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연 전 아산시장이 원룸 건물을 거짓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에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1,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전국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공구를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3일 대전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침입해 7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오는 등 24차례에 걸쳐 전국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 들어가 1억여 원어치의 공구를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절도등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2021년 출소해 직업 없이 살던 A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훔친 공구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7%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면서 현재 1인당 40만 원인 구매 한도를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는 1인당 100만 원으로 10월부터는 50만 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